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문서나 글을 생성하기 전에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레퍼런스, 어떤 참조 자료들을 보고서 이 내용이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미리 확인을 해서 생성할 때 반영을 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서 이 문구는 어느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를 주석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혹시 사용자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됐을 때 그 참조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괜찮은 말이구나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쌤, 그러면요, 약간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좀 쉽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뭐 AI 대민 서비스 같은 게 있을까요?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면 싱가포르에서 거브텍, 이제 정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비카, Virtual Intelligent Chat Assistant라는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국민이나 시민이 궁금한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자연어로 뭐가 궁금해져, 뭘 해줘, 무슨 서류 처리해줘를 채팅으로 할 수 있어서 정확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시.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되 그 기관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이제 근거가 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 정부 내에서는 60개 기관이 에서 이 비카가 사용되고 있고 매일마다 이제 80만 건을 이제 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업들에 들었는데 AI가 가장 활용하고 싶은 곳이 뭐냐 했더니 콜센터. 그 민원 업무 받는 게 맞아요. 이 감정 뭐 심하다 네. 보니까 AI가 대신 받아주면 계속 친절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공무원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저런 게 받아주면. 그거 받으면은 받는 사람 쪽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 없어져서 많이 좋은데 하는 사람 쪽은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발달되면 이제 잘 얘기해 주겠죠. 네. 뭐 하나 맞아. 듣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령대에 따라서 오히려 AI가 전화를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젊은 연령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포비아가 또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절해야 되고 근데 네. 상대방이 AI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하다고도 합니다. 지금 유빈 씨만 표정이 달랐거든요, 저희랑. 사실 쌤께서 말씀해주신 게 너무 공감을 한 게 저도 이제 전화를 하는 거 무서워해가지고 저는 AI 서비스가 생긴 이후로부터 제가 환불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환불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환불한데 막 이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통화하는 게 조금 무서워가지고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비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신청 같은 경우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궁금하실 텐데 그때 이 비카에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서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통합된 AI 서비스가 있을 때 자신이 모르는 정보도 적극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각 기관들의 사이트에 별도로 가지 않아서 좀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초거대 AI를 통해서 AI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직원분들에게 제공해 줄 거라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AI 시대의 반도체는 분명히 강국이거든요, 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드웨어는 강국인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생성형 AI 도입이 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네. 저도 3년 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다는 것은 저희 그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데이터에 대한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의 데이터도 아직은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AI를 엔진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이제 원유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유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면 AI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꺼지죠. 네, 그래서 AI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빨리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정작 데이터가 갔는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GPU, 아까 AI 반도체와 같은 장비가 없다면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겠죠.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몇십만 장의 GPU를 가진 반면에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 몇만 장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도 AI 3대 강국 그 도약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고 올해만 1.3만 장, 그리고 내년도에 1.5만 장을 이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2030년까지의 계획을 굉장히 좀 내년까지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정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GPU라고 하면 많이 이제 나네. 주로 이제 저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제 것도 뛰어가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그 똑같은 GPU가 맞아요. 네. 우리가 그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을 통해서 GPU를 만들었다가 AI 혁신이 일어나면서 AI 반도체, 그렇죠, GPU를 바로 AI 적용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 AI에 써야 될 GPU가 지금 유민상 씨 컴퓨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 거 가져가면 도움이 좀 될까요? 약간 금모으기처럼. 금모으기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국민들 다. GPU 뭐 해야 되나요? 그런데 GPU가 사실은 많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하나가 고성능이어야 되고 네. 그 GPU를 또 연결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100장, 1000장 GPU 안 내놓으셔도 되겠네요. 안 받으신다는 거. 티끌이라도 모아야죠. 제가 내일 가서 뛰어오겠습니다. 태산을 좀 모을까요? 나라를 위해 기여하시겠습니까? 당신 거부터 뛰어내세요. 내일 뛰어오겠습니다. 내일. 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이상한 얘기는 더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이 참 바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AI 고속도로를 뭐 놓겠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거 전국 곳곳에 AI를 다 적용하겠다는 뜻인지 뭐 이거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경부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물적 기반으로 민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인프라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도 구축이 되면은 민간 기업들, 개인들 또 공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AI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는 앞서 언급했던 GPU, 데이터 확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 인재 확보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민간 기업들이 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과 역량도 아주 중요한데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니까 특히. 그렇죠. 그건 국가가 지어주는 기반 시설이죠. 그럼요, 쌤. 지금부터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아까 수업 초반에 말씀하셨던 AI 3대 강국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정말 약간 어마어마합니다. 뭐.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긍정 회로를 좀 돌려볼까요? 네. 지금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만든 핸드폰을 우리가 통신 회사를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우리 뭐 모뎀하고 뭐 연결하려면 좀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통신 보급률이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2000년대 정부 주도로도 많이 주도를 했고 기업들도 노력을 해서 2002년 초고속 인터넷 1000만 가입제 행사를 했던 전주현 대통령, 이희호 여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선진정보통신국으로 문득 서는 귀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계 최하위에서 이렇게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갖춘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미국과 4배 격차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4배. AI 3대 강국 가능하겠죠? 네. 이미 그래서 빵 우리가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갖춰나가는 그 스피드가 진짜 세계 어느 나라와 건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I 고속도로,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AI 강국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당시에 예?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망 깔 때 그 중계기라 그러거든요. 네. 그 업소마다 중계기가 달려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거 설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설치하러? 진짜요? 그거 갖고 오면 수리하고
아르바이트? 작업. 방위산업체에서. 그 일을 그걸 했어요? 네.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크게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AI 3대 강국도 다시 한번 힘을 모으도록 가자. 하겠습니다. 네. 야, 그럼 몇 살이야? 경부고속도로 들었고, ABS도 들었고, 몇 개를 해준 거야? 축하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선생님. 리스펙트. 리스펙트.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국가, 기업, 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도 내년에는 세무 대리인 비용이 정말 없이도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AI를 통해서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도 AI가 쓰이고 있는데요. 광주 남구의 경우에는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네. 2년 전부터는 도로의 균열, 로드킬 등 도로 민원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도입을 해서 그럼요. 네. 제가 어디 그 AI 기업하고 네. 공부할 때 들었던 건데 택시 같은데 위에 뭐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면서 네. 도로에 균열이 있는지, 약간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지, 요즘 뭐 싱크홀 같은 게 두려운데 그것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걸 좀 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물리적 AI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인정받은 AI 사례가 있는데요. 네. 뭐지? 뭘까요? 저게 뭐예요? 수영장. 여기다 광어, 양식? 광어 우럭 재배. 운전면허 따는 데 아닙니까? 이게 다예요? 여기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화성 AI 정수장인데 2년 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물 관리 시설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등대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등대. 글로벌 등대요? 글로벌 등대가 어떤 의미예요? 등대? 등대? 이거 라이트하우스인가? 네, 글로벌 등대는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이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선도주자. 앞서 AI를 통해서 물 소비가 좀 증가했다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는데 역설적이게도 AI를 통해서 또한 물 관리가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AI가 수량, 수질 등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해 공정을 스스로 제어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사람이 담당했던 약품 주입도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전력 소비량을 분석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설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고장을 즉시 감지,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이미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쓰는 물에 다 반영이 되고 AI가. 있던 기술인가요? 지금 세계적 수준의 물 관리하는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이야. 물 맛이 좋잖아요. 어쩐지.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 맛있어. 맞아요. 네. 그냥 사용해도 되고. 맞아요. 또 지난 7월 3일 수자원공사의 AI 정수장 운영 기술이 국제 표준 작업 초안으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술위원회 합의와 최종 승인을 통해서 내년에는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AI 네. 정수장 기술은 우리나라 기업이 보다 해외에 빨리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그 AI 기술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AI 힘은 기술이 아니라 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AI가 기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업과 일상의 가치와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좋네. AI가 조금 약간 눈에 점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공 AI라는 게 정말 맑은 물처럼 굉장히 공평하게 모든 곳에 잘 이렇게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게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공 그리고 기관마다
필요한 AI 기능과 서비스가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인프라를 갖춰 나간다면은 공공기관에서 지금 AI 전환은 곧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전환이 정말 필요한데요. 지금은 AI 정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AI를 빨리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싱가포르의 비카가 있었는데요. 비카는 거브텍 스택이라는 싱가포르 정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올라가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싱가패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매칭, 플랫폼 등 다양한 공공 생활 서비스들이 확장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매칭 말고 나중에 짝 매칭도 좀 해주면 예, 서로 이제 괜찮은 사람들끼리 요즘 그렇잖아.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시급해요. 출산율 장려도 좀 그렇죠. 되나요? 괜찮네요. 네, 그러면 나라에서 매칭해주는 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AI가 잘해주겠죠. 예, 몸무게 탭도 꼭 넣어주세요. 근데 진짜 이런 앱이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쓸 것 같은 게 정보도 되게 믿을 수 있는 거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 전용 클라우드도 운영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올해까지 행정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K-클라우드까지. 네, 와. 각 공공 분야별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아까 언급했던 수자원 공사가 2027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도 예제가 많은데요. 네. 5월부터 경기도가 공공의료원 3곳에 보시는 것처럼 AI 진단 보조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이 서비스는 CT나 MRI 등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의료진에게 즉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판독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여서 진료 편의성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 영상 자료를 통합 관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의료 영상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각 의료원의 환경에 적합한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고 영상 저장, 정손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현장에서 실시간 활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의료 AI, 산업 생태계가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맞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AX,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의료 AX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각 분야의 AI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AX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병원들끼리는 정보를 잘 주고받지 않는데 이렇게 의료원들끼리도 다 정보를 서로 판독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통합되면은 이제 그런 자료나 진단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쉬워질 수 있겠죠. 한 번만 짚고. 요즘은 뭐 지방 같은데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AI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의료 서비스도 좀 널리 풍부하게 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지역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에 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원격 진료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은 네, 이런 의료 AI, AX를 통해서 지역에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이 못 잡아내는 것도 막 위험성들을 다 잡아내더라고요, AI가. 네. 진짜 발전해서. 그렇죠. 다 왔다, 다 왔어. 네. 그래서 이 의료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도메인이 법률입니다. 이제 법률에서는 또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판례를 찾아내고 어떤 판례와 비슷한지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도 AI가 아주 잘해줄 수 있고요. 판결문, 초안도 작성하는 것도 AI가 할 수 있어서 사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서
법률 특화 AI 플랫폼을 적극 도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효율성, 적확성을 높여서 판결문, 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상황, 자동 추출 및 요약을 해줘서 또 판결문 작성 지원을 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하면 진짜 요즘에 업무 강도가 네. 너무 처리해야 될 사건 많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 대기하는 일이 많죠. 몇 달 맞아요. 기본적으로 대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공공 AI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7월 23일 미국 행정부가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핵심 중 하나는 AI의 수출이었어요. So today I'm signing another major executive order that will turn America into an AI export powerhouse. We'll work to rapidly expand American AI exports of all kinds, from chips to software to data storage of all kinds. And it's very important.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AI 모델 아니면 이 분야별, 버티컬별 AI 특화 기술까지 다 수출하는 것이 지금 AI 강국인 미국에서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국도 경쟁력 있는 한국형 AI 그리고 공공 AI를 만든다면 해외에 당연히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거기 경기도 화성시 AI 장수장 정수기 네. 물 깨끗하게 만드는 네. 거거든요. 정수기 아주 큰 정수기죠. 정수장. 네, 거의 호수만큼.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물 관리 플랫폼 아니라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물 관리 플랫폼까지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물 관리 플랫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트윈, 쌍둥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왼쪽이 실제로 물리 세상에 있는 댐이고 오른쪽이 디지털 세상에 있는 쌍둥이 댐이죠. 보시면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세계, 강우, 수위, 기상 등 댐 관리와 하천 영향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홍수와 가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효율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수재해와 인명 피해까지 예방하는 거죠. 아니 뭐 극한호우 우리 막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맞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게 잘만 운영되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일본까지 진출해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도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물 재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만성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의 이런 도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제가 그 도시에서도 많이 들어봤고요.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만들어갖고 관리하겠다. 네. 심지어 요즘 뭐 땅속도 막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하수관. 툭하면 상수도 터지는데 공사할 때 뭐 그거 안 터지는 것도 해보겠다.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안전을 위한 트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 교통이나 이런 것도 많은 스마트 시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정말 로봇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상에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트윈 기술이 핵심입니다. 결국엔 AI,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 트윈에서 네.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학습하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윈이 아주 피지컬 AI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축하 금고가 어디 있는지 트윈으로. 찾아낼까요? 저희 근거요? 한국은행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까? 천억이. VIP. 내 돈이 한국은행 돈이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국가의 세금으로 냈다는 소리죠.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네, 지난 3월 한국 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 포럼에서 이탈리아 행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디지털 AI 행정의 선진국으로 평가해서 벤치마킹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서 올해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디지털 및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은 AI 통해서 강국으로서 입지를 전략적으로 확보해서 다른 나라에게 공공 AI 패키지를 수출하는 것도 이제는 현실이고 곧 다가올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이 다 됐네요. 그럼요. 이미 3위. 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직장에서도 최근에 베트남 최대 국영 기업인 비에텔 그룹과 손 잡아서요. 베트남 국가 AI 전략 수립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 2위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산업 포트폴리오가 훌륭합니다. 자동차, 인터넷, 통신, 핸드폰, 특히 K컬처 가진 것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최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헬스, 의료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활용하는 그 서비스를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럼요. 저희는 AX 강국이 1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AX. 네. 만들어야겠네요. 아이돌 1위. 춤이나. 진짜로 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비결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K컬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틈새로 다 공략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는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딱 말씀해 주시자면. 저도 AI 기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AI 기술 역량을 높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에 그리고 산업의 일상에 파급력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거버넌스도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AI 거버넌스가 잘 갖춰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 기관, 개인의 역량은 몇 배가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많은 전략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들을 결집해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져야 되겠고요. 이런 인프라와 데이터에 대한 투자 위에 AI는 정말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공기관 또 기업들이 이런 AI를 위한 AI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환을 한다면 우리의 3대 강국 도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AI가 국가주의 그리고 AI 안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버넌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들어냈고 정보화 고속도로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AI 고속도로 신화를 만들어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겠죠. 선생님을 비롯해서 공공부문에서 또 많은 민간 기업에서 지금도 힘쓰고 계실 분들께 저희가 응원 보내드리면서 수업을 마쳐보겠습니다. 우리 배승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